잘 넘겨줄 수 있다라는 말씀. 예. 야, 요번에 2번이 많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편집장님 넘겨줄 수 있다라는 예, 쪽을 들었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역사적으로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대중적 선택에 의해서 뽑힌 지도자였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정치적 역사에서만 보았을 때 과연 어떤 대중의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은 결국 결과다. 어찌 보면 그렇죠?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가 필요한 거다. 정치적 어떤 선택이. 근데 만약 우리의 어떤 그 정치적 선택이라는 게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또 AI가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면, 인간이 너무 고집 쓰지 말고 이건 내 거야 안 돼 뭐 이렇게 뭐 어린애처럼 장난감 안 뺏기려고 장난감 이만큼 들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장난감 주면 뭐 더 좋은 걸 준다는데도 예, 그거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행위가 아닐까, 뭐 이런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예, 요번 선거에 다행히 그런 인공지능이 없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예, 재밌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떤 분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2번 많습니다. 자,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2번 지금 유지영 선생님은 몇 번 드셨어요? 저는 아니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예. 교수님 아까 전제하실 때 그러니까 예.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보다 완벽하게 뛰어나다. 뛰어나다는 거 전제를 예. 하셨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뛰어나다. 예. 네. 근데 사실 그 인공지능 요즘에 이제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AI 판사한테 맡기자는 말도 나오잖아요. 예. 실제로 그 AI 그 인공지능 뭐 저 판사라든가 의사 이런 경우도 인간의 어떤 지금까지 축적된 그런 어떤 경험과 기술이 입력이 된 거잖아요. 예. 학습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 편협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공지능도. 예. 오히려 재판을 할 경우에 그 AI가 더 편협되게 재판을 어떤 판단, 예, 저지를 할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어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은 전제를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인간이 더 뛰어난 예,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가능하지는 있다라는. 않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경험과 그런 예. 축적된 그런 기술을 뛰어넘을 수만큼 그리고 예. 인간의 어떤 초월한 만큼의 어떤 그런 뭐 감정이라든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 마음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 선생님, 제가 예, 묻겠습니다. 예. 만약 뛰어나다면 선생님은 음. 어느 쪽입니까? 뛰어나다면 그 투표를 맡기겠냐고요? 예, 네. 예. 저는 맡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도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예, 요번 선거도 그렇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럴 경우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객관화할 수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저는 맡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고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하하. 야, 예, 좋습니다. 윤성우 교수님? 아니, 저는 그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나의 선택권을 완전히 AI에게 맡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AI가 그 여러 가지 판단을 위한 정보는 제공해 주는데 그 최종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 이제 AI가 추천 정도. 예. 그렇죠. AI가 예, 예. 판단하는 거 내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고 나의 모든 권한을 AI한테 맡기고 AI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내가 그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추천에서 출발한다고. 예,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이거 내놔 뭐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는 추천해줄게, 너가 선택해. 예, 이 문제를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면, 그러면 AI를 그 플라톤의 철인왕처럼 AI를 통치자로 아예 옹립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라리가 물어보. 그 얘기 하잖아요, 결국. 왜냐하면 여태껏 예를 들어서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이 철인왕이라는 것이 실패했다. 왜냐하면은 그만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 떨어지니까. 예,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데 이제 이 플라톤은 그걸 내세운 거야.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야. 근데 이제는 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그 지금껏 인간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뛰어난 데이터 처리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플라톤이 이루지 못한 철인왕, 이걸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자, 누가 얘기할까? 소정 씨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저는 2번을 고르긴 했지만,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완벽한 의미의 자유라는 게 애초부터 저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아니면 인간에게도요. 인간에게도 네, 그렇게, 인간에도 무슨 자유가 있냐? 네. 왜냐면 이미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추천을 받고 나중에 이게 우리의 사고가 통제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미디어들도 인간이 제작한 것이고, 이미 뭐 가짜뉴스냐 이런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자극적인 미디어들을 보면서 인간들은 이미 사고의 자유를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데, 뭐 그리고 그 어떤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결국 그 자기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뭐 현재 이런 정치 상황들을 보면 뭐 극단적인 예시로 뭐 신남성연대나 아니면 메갈리아 같은 특정 성별 혐오 단체들을 봐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나는 자유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극히 편향적인 정보들만 제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번을 고른 이유는, 사실 인간들은 이미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인간인 사람들한테 자유를 내어줬고, 뭐 노동을 예로 들자면 노동의 가치가 자아 실현이나 어떤 사회에 쓸모가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걸 인공지능이 뺏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강자인 인간들이 인간을 이미 기계화하고 뺏어갔어. 네, 부품함으로써 자아 실현도 뺏어갔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만듦으로써 그들의 쓸모조차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자인 인간들이 이렇게 자유를 은밀하게 억압하고 있는데, 강자인 인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예요. 2번을 선택했지만, 그러니까 AI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AI의 주인인, AI를 갖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지배하려고 드는 그 인간들, 그 소수의 그 인간들에 대해 우리가 맞서야 한다. 좋습니다. 아주 새로운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AI를 결국은 이제 그게 착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 AI와의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AI를 앞세운 그 AI의 주인들과의 싸우는 거죠. 예. AI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이미 강자들이 언론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식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순응하고 복종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이 몸으로든 정신적으로든 AI의 자동화가 널리 퍼지게 되면 애초에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생각조차 아무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동 씨 얘기 들으니까 아주 심각한 얘기네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되네. 좋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네. 지금 2번이 엄청 많았는데 2번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은 좀 많이 다르네요. 자,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얘기 지금 이면에는 좋습니다.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게 뭘까? 아까 조원영 교수님, 자유야말로 정말 이 인간다움의 아주 핵심이다,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까 지금 방금 소정 씨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띠끔합니다.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나? 이 얘기는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나?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유를 포기하고 넘겨주고 있지 않냐. 그게 뭐 단순한 어떤 인공지능이 아니라 개인이나 시스템 혹은 세상의 어떤 어떤 헤게모니라 할까? 어떤 지배적인 어떤 담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큰 생각 없이 우리가 쉽게 우리 자유를 넘겨주지 않나. 근데 그게 자유를 넘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원영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어떤 그 인간다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과연 인간이 그런 걸까요? 인간에게 자유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 주제가 이 자유, 이게 쓸모 있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성구 교수님? 저는 지금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정말 AI가 인간보다 똑똑하고 인간보다 도덕적인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저는 있다면 전제죠. 조건이죠. 그렇죠. 조건이죠. 그 정치가 상당히 힘들지만 이 정치는 저는 그 필요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정치 같은 그 귀찮은 일은 맞아요. 플라톤도 철인왕이 자유의지에 맡겨가지고 너 저 왕이 될래? 그러면 난 왕 같은 거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진리를 탐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자기보다 이제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싫어서 이제 자기가 그 지배자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AI가 정말 그 최고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 사회를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또 최대한 그 풍족하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인간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낚시질하고 싶은 사람은 낚시질하고 철학하고 싶은 사람은 철학하고 예술하고 싶은 사람은 예술하고 이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삶이 아닐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유토피아죠. 그렇죠. 더 이상 그 정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필요 없고 이제 뭐 낚시질하고 뭐 우리 그냥 즐기는 거죠. 그야말로 제가 얘기를 했던 아까 강연에서 얘기를 했던 그 심심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 여행 다니고 이렇게 이제 살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왜 삶의 의미를 그런 어떤 이 중요한 것들, 어떤 정치 이런 부분들에 다 그냥 힘을 쏟고 결국 즐길 삶은 즐기지 못하고 우리 사실 그 민주화 시대 때 한번 생각해 얼마 전에 노태우도 죽었고 전두환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 청춘이 어디 갔습니까? 사실 나가서 데모하고 뭐 데모는 직접 안 하더라도 마음 씀씀 거기다 다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즐기고 싶은데 즐기는 게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되돌아보면 뭐 민주화의 어떤 주역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뭐 그 586이니 뭐 등등. 근데 시대 희생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속에서 이제 살아온 걸 되돌아보니까 지금 윤성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들 청춘이 없는 것 같아. 내 청춘을 돌려줘. 정말 그러고 싶어요. 아니 누구는 그러죠. 그래도 민주화를 이뤘으니까 얼마나 너희가 의미 있는 청춘을 보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왜 그런 근데 쓸데없는 개인의 어떤 행복한 삶을 봤을 때는 정말 낚시하고 뭐 정말 자전거 타고 여행하고 뭐 이런 걸 했어야 할 어찌 보면 그게 더 즐겁지 않습니까? 이 거리에 나가서 종로거리에서 돌멩이 던지고 뭐 체류탄 맞아가며 뭐 그런 이 청춘의 삶 의미는 있겠지만 과연 행복한가? 행복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또 윤성구 교수님 말씀도 굉장히 거의 설득력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또 다른 분, 박형규 선생님 혹시 예, 얘기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뭐 선생님들 얘기 막 잘 들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라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가족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뭐 못하는 게 많고,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우선 이 주변에 있는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자유스러워야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치인 이렇게 뭐 대통령 뽑고 이러는 것들은 그야말로 뭐 똑똑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고 뭐 이렇게 막 능력이 탁월하다고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능력과 이성이있지만 또 감정도 또 필요하고, 덕성이 필요하다. 예,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인공지능으로 선출하게 되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그리고 인간 삶 어차피 뭐 모순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삶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다 겪고 저런 경우도 겪고 그러면서 인류가 또 발전한다고 뭐 마르크스가 얘기했던가요? 변증법적 유물론인가요? 예, 예. 예, 그래야만이 발전이 너무 평화로우면은 또 재미도 없고 또 정체되고 또 그럴 것 같고. 자충우도라는 게 그게 그 인간의 삶 아니겠느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 하나 예, 묻겠습니다. 예. 박 그런 선생님 것도 그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예. 이렇게 뭐 중요한 것들은 대중에 이렇게 회의처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듣고, 단지 인공지능의 문제는 데이터만 참고를 하고 거기에 위원회들을 현명한 사람들이 위원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인공지능의 만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 기술이 발전해도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인간이 지배를 해야 되고 주인은 인간입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아주 대변하는 이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굉장히 그 뜨거운 어떤 그 열정이랄까, 예. 인간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딴지를 한번 걸겠습니다.